당신 통장에 있는 돈, 지금 이 순간에도 증발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예금이 늘어도 실제로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알고 계셨나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부자들은 이미 5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조용히 탈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매체 부자 보고서가 폭로한 내용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300억 이상 초고 자산가 증가 속도가 다른 부자들보다 3배 이상 빠릅니다. 부자와 당신 사이의 격차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지금 돈을 대규모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수십 년간 절대 진리로 통했던 공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불패죠. 우리 부모 세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강남 아파트 한 채면 평생 안심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부의 최전선에 있는 진짜 부자들은 이 신화를 가장 먼저 배신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때 70%를 넘나들던 부동산 비중이 2025년 54.8%로 추락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변화를 모르는 동안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배신자는 바로 정부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매겨지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보세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 폭탄 맞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쥐꼬리만큼입니다. 과거처럼 여러 채 사서 임대 수익 챙기고 시세 차익까지 먹던 시대는 끝났어요. 정부가 직접 칼을 꽂은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섭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이 똑딱똑딱 초침을 돌리고 있거든요. 건설사들이 빌린 돈 못 갚아서 공사 중단되고 분양 안 되는 사업장이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이게 한번 터지면요, 건설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돈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IMF보다 더한 금융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동물적 감각을 지닌 부자들은 벌써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이 머리 좋은 돈들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금고에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돈은 잠들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거든요. 보고서는 부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앞으로 돈이 몰릴 곳이 어디냐고요?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기든 중장기든 가릴 것 없이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단기 55%, 중장기 49.8%로 부동산, 금, 비트코인을 다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대지진입니다. 부자들은 이제 아파트 등기권리증 대신 엔비디아, 미국 SP500 같은 우량 기업의 주주 명부에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동산만 바라보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음 게임판으로 넘어간 거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보고 있는 더 깊은 그림이 있거든요. 첫 번째 기회는 AI와 반도체입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지금 빈산의 꼭대기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1850년대 미국 골드러시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금을 캐러 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큰 돈을 번 건 누구였을까요? 금을 발견한 소수의 행운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곡괭이와 삽을 팔았던 상인들이었죠. 지금 AI 시대가 바로 21세기 골드러시입니다. ChatGPT 같은 화려한 AI는 금이고 진짜 폭발적인 돈의 흐름은 그 금을 캐내는 곡괭이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을 아십니까? 연간 수백억 달러입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더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사는 괴물이거든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소비할 전력이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많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전력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력망이 버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AI 칩을 만들어도 쓸모없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AI 칩만 쳐다보는 동안 현명한 돈은 AI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더 놀랍습니다. 바로 금이거든요.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완벽하게 속은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수익 내는 도구란 도구라고 착각합니다. 차트 보면서 오르기를 기대하고 떨어지면 실망하죠.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으니까 답답해합니다. 이 시각 자체가 함정입니다. 부자들은 금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금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화폐 그 자체입니다. 5,000년 넘게 변함없이 가치를 지켜온 진짜 돈이라는 거죠. 역사가 증명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르크화는 휴지가 됐고 짐바브웨 달러는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도 똑같았죠. 이 화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가치가 제로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고 있거든요. 고대 로마 시절 군인이 금화 한 온스로 괜찮은 옷 한 벌을 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금 한 온스면 여전히 품질 좋은 정장 한 벌을 삽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진짜 화폐의 본질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타이밍입니다. 부자들은 남들과 완전히 다른 시간축으로 움직입니다. 197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보통 미국인들은 기름값 폭등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 부자들은요? 이미 10년 전부터 금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1971년 닉슨이 금본위제를 폐기했을 때 대부분은 그냥 뉴스로만 받아들였죠. 하지만 소수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값 폭등을 본 겁니다.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1980년까지 850달러로 치솟았거든요. 24배 상승입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오르는 걸 보고 산 게 아니었어요. 변화가 오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걸 대비하는 겁니다. 당신이 금을 무시하는 동안 국가들은 금을 전쟁 무기처럼 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 자산입니다. 과거 부자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상자산, 예술품, 원자재 같은 다양한 대체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않는다는 오래된 지혜를 실천하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좋아, 나도 해볼까? 내일부터 당장 퇴사하고 주식 투자나 창업으로 대박 내볼까? 잠깐 멈추세요. 지금 당신은 가장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려는 순간입니다. SNS나 유튜브에서 이런 글 많이 보셨죠? 이번 달 수익 인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손실 본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인증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미 조용히 시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수익 낸 사람만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투자와 사업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주식으로 수백억 번 슈퍼개미의 화려한 성공담만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도전했다가 전 재산 날리고 파산한 수백만 명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생존하지 못했으니까요. 냉혹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한 기업이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30%도 안 됩니다. 10개 회사가 문을 열면 7개는 5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결국 돈을 잃고 시장을 떠납니다. 이게 당신이 직면할 진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이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부자일수록 투자 목표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원금 보존이라고 답했거든요. 워런 버핏의 제1원칙을 기억하세요.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한번 크게 잃으면 복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순간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의 전략은 뭘까요? 바로 종자돈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아껴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월 100만 원씩 저축해서 5억을 만들려면 SP500 수익률 기준으로 18년 6개월이 걸립니다. 30살에 시작하면 50살 가까이 돼서야 손에 쥡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가속 페달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업으로 추가로 벌어서 저축액을 300만 원으로 늘린다면요? 18년이 9년 9개월로 확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이죠. 여기서 400만 원으로 늘리면 7년 11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보이시나요? 부자가 되는 시간표는 운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빨리 가속 페달을 밟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들의 그릇은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시간을 지배하는 인내심입니다. 연 8% 수익률로 1억을 굴릴 때 10년 뒤엔 2억 정도지만 30년 뒤엔 10억이 됩니다. 놀라운 건 마지막 10년 동안 늘어난 돈이 앞선 20년 수익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무서운 힘이죠. 둘째, 배움을 향한 겸손함입니다. 부자들이 꼽은 성공 비결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이었습니다. 이미 수백억을 가진 그들이 왜 여전히 책을 읽고 전문가를 만날까요? 시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모른 척하며 돈이 증발하는 걸 지켜보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부자들이 만든 새로운 지도를 펼쳐보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AI와 전력으로, 금과 대체 자산으로 흐르는 돈의 강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종자본이라는 목표, 올바른 자산이라는 나침반, 그리고 인내심이라는 그릇. 이 세 가지를 갖추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그릇을 지금 준비하느냐, 10년 뒤에 후회하느냐입니다.